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안녕에 대한 설명. 무기여 잘 있거라는 1929년에 출판된 고전 소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주인공인 이탈리아 군대의 미국 구급차 운전사 프레데릭 헨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전쟁 중 구급차 운전사로서 해밍웨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허구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줄거리는 이탈리아 전선에서의 프레데릭 헨리의 경험과 캐서린 바클리라는 이름의 영국 간호사와의 연애를 중심으로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프레드릭과 캐서린은 서로의 회사에서 전쟁의 혼란과 잔인함에서 벗어나 위안을 찾고 탈출하는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해밍웨이는 소설 내내 사랑, 전쟁, 그리고 인간의 상태에 대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그는 전투의 공포, 군인들에게 미치는 육체적, 감정적 피해, 그리고 관련자들이 경험한 상실과 환멸을 포함한 전쟁의 가혹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이 소설은 또한 용기와 희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웅주의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무기여 안녕에서 해밍웨이의 문체는 간결하고 직설적인 산문이 특징입니다. 그는 종종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감정의 강도를 전달하기 위해 희박한 대화와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아이스버그 이론 접근 방식을 반영하여 벗겨지고 원시적이며, 이 접근 방식은 이야기의 많은 의미가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이 개인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강력하고 가슴 아픈 소설입니다. 그것은 해밍웨이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되며 전쟁과 전쟁의 결과에 대한 문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소설은 5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3부분은 이탈리아 군대에서 구급차 운전사로서 프레데릭 헨리의 경험과 캐서린 바클리와의 발전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프레데릭은 그 갈등의 환멸을 느끼고 그 갈등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4번째 부분에서 프레데릭은 부상을 입고 캐서린도 거주하는 밀라노의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점점 강해지고 그들은 전쟁에서 탈출하여 함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화를 찾고 전쟁의 폭력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미래를 건설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옵니다. 캐서린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 중에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캐서린과 그들의 아이들은 프레데릭을 황폐하고 혼자 남겨둔 채 죽습니다. 소설은 프레드릭이 전쟁의 무의미함과 그가 견뎌온 손실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의 허무함과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밍웨이는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치는 비인간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전투의 혼란과 파괴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소설은 또한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의 주제와 의미를 찾는 것을 탐구합니다. 이 소설에서 해밍웨이의 문체는 그의 작품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단순함과 언어의 경제성이 특징입니다. 그는 즉각적이고 진실성을 만들기 위해 정확하고 생생한 묘사를 사용합니다. 그의 여분의 산문을 통해 해밍웨이는 해석과 성찰의 여지를 남겨둔 채 등장인물들의 경험에 대한 감정적인 무게를 전달합니다. 무기여 안녕은 모더니즘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며 주제, 스타일, 그리고 전쟁 묘사로 인해 종종 연구됩니다. 그것은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있고 역경에 직면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시간을 초월한 탐구로 독자들에게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징주의. 해밍웨이는 소설의 주제를 강화하고 더 깊은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 소설 전반에 걸쳐 상징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적 혼란과 임박한 비극을 나타내는 반복적인 상징입니다. 이 비는 종종 등장인물들의 내부 투쟁과 전쟁의 외부 혼란을 반영하여 위기나 상실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환멸과 실존적 위기의 주제. 이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잃어버린 세대의 환멸을 탐구합니다. 프레드릭 헨리는 그의 세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목적 없는 감각과 씨름하며 압도적인 고통과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에 의문을 던집니다. 이 주제는 커가는 프레데릭의 냉소주의와 혼돈 속에서 의미와 연관성을 찾는 것에 반영됩니다. 전쟁과 관료주의 비판.
해밍웨이는 전쟁을 헛된 비인간적인 노력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종종 무력 충돌을 동반하는 관료적 비효율, 부패, 무의미한 폭력을 강조합니다. 이 소설은 전쟁을 영구화하는 제도와 그들이 개인에게 끼치는 피해를 비판합니다. 성 역할과 정체성. 무기여 잘 이거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캐서린 바클리는 최전선에서 간호사로 일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궁극적으로 프레데릭과의 관계와 로맨틱한 파트너이자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에 의해 정의됩니다. 내러티브 모호성. 해밍웨이는 독자들이 그들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초대하면서 그 이야기의 특정 측면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특히 이 소설의 결말은 프레데릭의 정신 상태와 사랑, 전쟁, 그리고 삶에 대한 그의 궁극적인 태도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논쟁과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현실주의와 자전적 요소들. 해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구급차 운전사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을 진정성 있는 느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소설의 전쟁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와 그 영향은 직접적인 지식으로부터 글을 쓰는 것에 대한 해밍웨이의 헌신과 문학적 사실주의 원칙에 대한 그의 고수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소들은 무기여 안녕의 풍부함과 복잡성에 기여하여 전쟁, 사랑, 그리고 인간 상태에 대한 다층적인 탐구를 만듭니다. 해밍웨이의 아이스버그 이론. 무기여 안녕에서 해밍웨이의 문체는 종종 그의 아이스버그 이론 또는 누락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희박하고 절제된 산문을 통해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믿었고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독자의 해석에 의존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 접근법은 독자들이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백을 메워 소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밍웨이의 사랑과 관계 묘사. 무기여 잘 이거라는 전쟁 속에서 사랑의 변화하는 힘을 탐구합니다. 프레데릭과 캐서린의 관계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진화하여 위안과 피난감을 제공합니다. 해밍웨이는 사랑을 삶의 냉혹한 현실에서 오는 연약하고 일시적인 휴식으로 묘사하며 그것이 비극적으로 덧없이 될 수 있다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묘사. 해밍웨이의 자연계에 대한 생생하고 정확한 묘사는 소설의 분위기에 기여하고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대항책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종종 전쟁의 암울함 속에서 아름다움과 휴식의 순간을 제공하는 산이나 이탈리아 시골과 같은 고요한 풍경을 묘사합니다. 해밍웨이의 영웅주의 묘사. 무기여 잘 이거라는 전통적인 영웅주의와 용기에 도전합니다. 해밍웨이는 전쟁터에서 영웅들을 이상화하는 대신 역경에 직면하여 존엄성과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투쟁을 강조합니다. 프레데릭은 전통적인 영웅을 구현하기보다는 소설 내내 두려움, 의심,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과 씨름합니다. 외상의 영향에 대한 탐구. 이 소설은 전쟁이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탐구합니다. 전쟁에서의 프레데릭의 경험은 그를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초연하게 만들며 파편화되고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에서 의미와 안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국가주의 비판과 애국심 개념. 해밍웨이는 전쟁 중에 만연한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전쟁의 인적 비용과 경직된 이념적 신념의 파괴적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무기여 잘 이거라의 전체적인 깊이와 중요성에 기여하며 역경에 직면한 전쟁, 사랑,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탐험으로 만듭니다. 존재론적 테마. 해밍웨이는 소설 전반에 걸쳐 실존적 주제를 탐구하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죽음의 현실, 고통의 필연성, 의미를 찾는 것에 직면합니다. 제도적 구조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전쟁을 영구화하고 개인을 비인간화하는 제도를 비판합니다. 군대 관료제, 의료기관, 사회규범은 결함이 있고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등장인물들의 환멸과 소외감에 기여합니다. 문학과의 상호 텍스트성과 상호작용. 해밍웨이는 다른 문학 작품에 대한 언급을 통합하여 이야기를 풍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데릭과 캐서린은 예술, 문학,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경험 사이의 연관성을 그리면서 고전 소설과 시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주제 탐구를 심화시키고 이야기의 의미를 더합니다. 남성성에 대한 고찰. 이 소설은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그들이 제시하는 도전을 탐구합니다. 프레드릭은 용기와 금욕과 같은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씨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감정적 투쟁에 맞서고 있습니다. 예언과 아이러니. 해밍웨이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야기의 복잡성을 더하기 위해 예언과 아이러니를 사용합니다. 사건, 대화, 그리고 상징성은 종종 임박한 비극을 암시하고 독자들이 등장인물들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극적인 아이러니의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희망을 위한 인간의 능력 탐구. 소설에 묘사된 암울함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는 또한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희망에 대한 능력을 탐구합니다. 사랑과 연결을 추구하는 캐릭터들은 연약한 낙관주의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절망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무기여 잘 있거라의 전체적인 깊이와 영향력에 기여하여 전쟁, 정체성, 사랑, 그리고 인간 상태에 대한 풍부하고 타층적인 탐구를 만듭니다. 의식의 흐름 이야기. 해밍웨이는 소설의 다양한 지점에서 의식의 흐름을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프레데릭 헨리의 생각과 내면의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독자들이 프레데릭의 감정, 기억, 그리고 반성을 원시적이고 여과되지 않은 방식으로 포착하면서 프레데릭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도록 합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개인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 탐구합니다. 프레드릭은 전쟁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사랑, 상실, 정체성의 추구와 씨름하면서 심오한 개인적 진화를 겪습니다. 지역적 문화적 대조.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경험한 문화적 충돌과 지역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미국인인 프레데릭은 이탈리아 사회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전쟁과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국가 및 문화적 정체성의 복잡성을 조명합니다. 운명과 결정론의 주제. 해밍웨이는 운명과 결정론의 주제를 소설에 엮습니다. 캐릭터들은 종종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하며 개인적인 대리와 자유의지가 세상의 더 큰 힘에 의해 가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감정적 피해의 탐구. 해밍웨이는 전쟁이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감정적, 심리적 영향을 깊이 연구합니다. 프레데릭을 비롯한 병사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상실감, 환멸은 물리적 전장을 넘어 전쟁의 심리적 비용을 강조하며 갈등이 남긴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부각시킵니다. 반복과 모티브의 사용. 해밍웨이는 소설 전반에 걸쳐 주요 주제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구, 설명 또는 상징의 반복은 연속성과 중요성을 만들어내며 이야기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소들은 무기여 잘 있거라의 다면적인 성격에 기여하며 전쟁, 개인적 성장, 정체성, 역경에 직면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만듭니다. 존재론적 배경으로서의 전쟁. 해밍웨이는 실존적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전쟁을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인간 삶의 연약함에 직면하고 존재의 본질적인 무의미함과 씨름합니다. 전쟁의 혼돈과 잔인함은 인간 존재의 부조리와 목적을 찾기 위한 투쟁을 강조합니다. 전쟁에 대한 낭만화된 개념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문학과 사회에 만연한 전쟁과 영웅주의에 대한 낭만화된 개념에 도전합니다. 그는 전쟁의 냉혹한 현실과 무의미한 폭력을 폭로하며 전투의 미화를 훼손하고 개인을 비인간화하는 파괴력으로 묘사합니다. 용기의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용기의 복잡성을 깊이 연구합니다. 용기를 전쟁터에서의 용기의 행동으로만 묘사하기보다는 그는 용기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 즉 도덕적 용기, 감정적 용기,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취약성에 맞서는 용기를 검토합니다. 잃어버린 세대의 묘사.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등장한 작가와 예술가들의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이 세대를 특징짓는 환멸, 목적의식, 의미 찾기를 구체화합니다. 해밍웨이의 저널리즘적 영향.
해밍웨이의 기자로서의 배경은 간결하고 직접적인 문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독자들이 그 사건들을 직접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야기의 사건들과 감정들을 저널리즘적인 분리로 제시합니다. 사랑과 상실의 탐구. 이 소설은 사랑이 기쁨과 고통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복잡성을 탐구합니다. 그 캐릭터들은 전쟁을 배경으로 사랑의 격렬한 감정을 탐색하고 상실과 이별의 필연성과 씨름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은 전쟁, 실존주의, 용기 및 인간 경험의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만들면서 무기여 안녕의 깊이와 중요성에 더 기여합니다. 해밍웨이의 대화 활용. 해밍웨이의 대화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말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드문 자연주의적입니다. 그 대화들은 캐릭터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감정을 전달하며 캐릭터의 생각과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충성의 개념 탐구. 이 소설은 전쟁 기간 동안 개인들이 직면하는 충성심과 상충되는 충성심에 대한 생각을 조사합니다. 구급차 운전사인 프레데릭은 군대에 대한 충성심과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만듭니다. PTSD의 영향 묘사. 해밍웨이는 특히 프레데릭의 경험을 통해 전쟁과 트라우마가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미묘하게 탐구합니다. 이 소설은 회상, 악몽, 그리고 감정적 무감각을 포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증상을 묘사하여 인간의 정신에 대한 전쟁에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복력을 위한 인간의 능력 탐구. 소설에 묘사된 파괴와 상실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는 또한 회복력과 인내력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 캐릭터들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힘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냅니다.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전쟁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 미치는 비인간적인 영향을 비판합니다. 이 소설은 전쟁이 순수함, 연민,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벗겨내면서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자연계의 역할. 해밍웨이는 종종 자연을 전쟁의 폭력과 혼돈의 대조로 이용하면서 자연 세계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포함합니다. 자연은 등장인물들에게 휴식과 성찰의 순간을 제공하면서 위안과 아름다움의 원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은 무기여 잘 이끌어라의 주제와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 충성심, 회복력, 트라우마 및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전쟁의 영향에 대한 미묘한 탐구가 되게 합니다. 상징성의 사용. 해밍웨이는 소설의 주제를 강화하고 독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소설 전체에 다양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는 갱신과 파괴를 모두 상징하는 반면 세상은 모든 사람을 깨트린다는 추상적인 문구는 등장인물들의 상실과 환멸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탐구. 이 소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전시 동안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역학관계를 탐구합니다. 해밍웨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주제를 탐구하며 사회적 기대와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뒤집습니다. 가정의 개념 탐구.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종종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정감과 안정감을 갈망합니다. 집에 대한 생각은 안전, 편안함,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혹한 현실로부터의 피난처를 나타냅니다. 전쟁 미화 비판. 해밍웨이는 전쟁의 미화와 그것이 사회에서 묘사되는 방식을 비판합니다. 그는 개인에게 전쟁의 해로운 영향을 폭로하고 전쟁이 명예와 영웅주의를 가져온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명확성과 개방성. 해밍웨이는 독자들이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특정 요소들을 해석에 개방합니다. 특히 소설의 결말이 모호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독자들이 이야기의 주제와 사건에 대해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무 개념 탐구. 등장인물들은 의무의 개념과 그것의 다양한 표현과 씨름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곤대, 그리고 그들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은 무기여 안녕의 깊이와 복잡성에 기여하여 전쟁, 성별, 가정, 의무 및 인간 상태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탐구가 됩니다. 인적 전쟁 비용의 표현.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에게 전쟁의 육체적, 감정적 피해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소설은 인명 손실, 신체적 부상 관련자들이 견뎌낸 심리적 트라우마 등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진실의 주관적인 본성과 경험의 본질을 완전히 포착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한계를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종종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들의 내면의 삶의 진실을 전달하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역사적 사건의 통합. 무기여 잘 이끌어라는 허구의 작품이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과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야기에 엮어서 진실성을 제공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기초합니다. 충성의 개념 검토. 이 소설은 충성심의 다양한 표현과 경쟁적 충성심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나라, 그들의 동지,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충성심을 탐색하며 내부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환멸의 영향 탐구. 해밍웨이는 환멸과 그것이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전쟁과 상실의 경험은 깊은 환멸감으로 이어지며 그들의 신념에 도전하고 그들이 삶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영웅주의 개념 비판. 해밍웨이는 전통적인 영웅주의 개념에 도전하고 좀 더 미묘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전쟁터에서의 영웅적인 행동을 미화하기보다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존엄성과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투쟁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무기여 잘 이끌어라에 더 깊이와 복잡성을 더해 전쟁, 진실, 충성, 환멸, 역경에 직면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심오하고 사려 깊은 탐구를 만듭니다. 탈출로서의 사랑이라는 주제의 탐구. 해밍웨이는 전쟁의 냉혹한 현실과 등장인물들이 직면한 실존적 도전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랑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프레데릭과 캐서린은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위안과 피난처를 찾고 주변의 혼란과 절망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습니다. 연관에 대한 인간의 욕구 조사. 이 소설은 인간의 연결과 우정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를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인간의 연결과 이해에 대한 보편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의 불확실성과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친밀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언어의 한계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의 깊이를 완전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부적절함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종종 의사소통의 한계와 인간 조건의 특정 측면의 무능함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정체성 개념 탐구. 이 소설은 전쟁과 강렬한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프레데릭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탐색하고 자신의 자아의식에 의문을 품으면서 변신을 겪습니다. 동지애와 우정의 묘사. 해밍웨이는 전시 동안 군인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을 묘사합니다. 프레드릭과 그의 동료 병사들 사이의 동지애와 우정은 전투의 혼돈 속에서 지원의 순간, 공유된 경험, 그리고 상호 이해를 제공합니다. 손실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한 성찰.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이 경험한 깊은 상실감과 그것의 광범위한 영향을 탐구합니다. 이 소설은 상실이 개인을 형성하고 그들의 관점을 바꾸고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은 무기여 안녕의 주제적 깊이와 감정적 공명에 기여하며 사랑, 연결, 정체성, 언어, 그리고 개인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전쟁의 깊은 영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탐구를 만듭니다. 도덕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소설 속 인물들이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를 파고듭니다. 프레드릭은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기대 사이의 긴장감을 탐색하면서 전쟁의 와중에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질문과 씨름합니다. 민족주의와 전쟁의 파괴성에 대한 비판. 이 소설은 민족주의의 파괴력과 전쟁의 해로운 결과를 비판합니다. 해밍웨이는 민족주의의 분열적이고 비인간적인 효과를 폭로하며 전쟁을 엄청난 고통과 손실로 이끄는 헛된 노력으로 제시합니다. 종교의 역할에 대한 고찰. 해밍웨이는 종교의 역할과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프레데릭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신의 존재를 숙고하고 비극과 상실 앞에서 신앙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사회의 단편화의 대표. 이 소설은 전시 사회의 분열을 묘사하며 전통적인 사회 구조의 붕괴와 확립된 규범과 가치의 해체를 강조합니다. 반복의 사용과 반복의 모티브. 해밍웨이는 단조로움, 순환적인 성격, 그리고 경험의 무게를 전달하기 위해 반복되는 문구, 설명, 그리고 사건들을 사용하는 스타일적인 장치로 반복을 사용합니다. 반복의 모티브는 등장인물들이 전쟁의 사이클에 휘말리고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강조합니다.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탐구합니다. 해밍웨이는 행동이 등장인물들의 삶을 형성하고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상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은
무기여 잘 있거라의 이야기와 주제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하여 도덕성, 민족주의, 종교, 사회적 분열 및 선택의 결과에 대한 복잡하고 사려 깊은 탐구를 만듭니다. 영웅주의의 본질에 대한 성찰. 해밍웨이는 결함이 있고 취약한 인물들을 묘사함으로써 영웅주의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합니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을 이상화하기보다는 역경에 직면한 개인들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용기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전쟁을 부조리로 보는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전쟁을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운 노력으로 묘사하면서 전쟁의 부조리를 강조합니다. 그 등장인물들은 종종 전쟁의 관료주의, 폭력,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본성의 부조리에 사로잡힌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겸허한 표현과 서브텍스트의 사용. 해밍웨이의 글쓰기 스타일은 종종 절제된 표현과 하이텍스트에 의존하며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독자들이 더 깊은 의미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이야기의 미묘함과 뉘앙스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독자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폭력 미화 비판. 그 소설은 폭력의 미화와 전쟁의 낭만적인 묘사를 비판합니다. 해밍웨이는 전쟁을 영광과 명예가 없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경험으로 묘사합니다. 기억의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억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종종 과거의 사건들을 반성하고 트라우마의 기억과 씨름하며 기억 자체에 신뢰할 수 없는 본성에 직면합니다. 사랑과 전쟁의 상호작용. 해밍웨이는 사랑과 전쟁의 병치를 탐구하며 그들을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미치는 대조적인 힘으로 제시합니다. 프레드릭과 캐서린의 강렬한 사랑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며 그들의 친밀한 순간과 그들을 둘러싼 더 큰 혼란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해밍웨이의 영웅주의에 대한 탐구, 전쟁의 부조리, 절제된 표현, 기억, 그리고 사랑과 갈등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면서 무기여 안녕의 서사와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고립 주제 탐구.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립된 개인으로 묘사합니다. 전쟁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은 종종 더 깊은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세계에서 경험되는 광범위한 소외와 단절을 반영합니다. 운명론과 결정론의 개념 고찰.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운명과 결정론의 역할을 고려합니다. 캐릭터들은 종종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갇혀 무력함을 느끼곤 하며 개별 기관과 외부 세력 사이의 긴장감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세력의 영향에 대한 표현.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힘의 영향을 탐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과 선택을 형성하는 권력 역학, 사회적 기대, 그리고 정치적 이념을 탐구합니다. 설명 이미지 사용. 해밍웨이의 생생한 묘사는 독자들을 소설의 배경과 분위기에 몰입시키는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전쟁으로 얼룩진 풍경, 등장인물들의 감정,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삶으로 가져옵니다. 위기의 남성성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전통적인 남성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쟁과 역경에 직면하여 자신의 남성성과 씨름하는 등장인물들을 제시합니다. 소설은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취약성, 감정적 투쟁 및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를 탐구합니다. 전쟁의 비인간화 효과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전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비인간적인 영향을 비판합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물들의 고군분투를 묘사하면서 전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성, 연민, 공감의 상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은 무기여 잘 있거라의 미묘한 다차원적 성격에 기여하여 고립, 운명, 사회적 힘, 묘사적 이미지, 남성성 및 전쟁의 비인간화 효과에 대한 풍부한 탐구를 만듭니다. 진실과 현실의 개념 고찰. 해밍웨이는 진실에 이해하기 어려운 본성과 현실의 주관적 본성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종종 사건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인식과 해석과 씨름하며 진실의 복잡성과 인간 이해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도피주의의 결과 표현.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전쟁과 삶의 냉혹한 현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탈출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현실을 피하는 것이 지속적인 위안이나 성취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탈출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반어의 사용. 해밍웨이는 전쟁과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강조하기 위해 소설 전반에 걸쳐 아이러니를 사용합니다. 아이러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부각시켜 독자의 가정과 기대에 도전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 탐구. 그 소설은 삶과 죽음의 순환적인 성격을 고찰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상징하며 죽음과 삶이 얽히고 설킨다는 생각과 죽음의 필연성과 씨름합니다. 전통적 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군대와 조직된 종교와 같은 전통적인 제도의 효과와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소설에서 제시된 실존적 도전에 직면하여 의미 있는 답변이나 위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강조합니다. 정체성의 단편화 표현. 소설 속의 인물들은 종종 여러 역할과 상충되는 충성심 사이에서 분열된 정체성을 경험합니다. 이 분열은 전쟁의 혼란스러운 본질과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조정하는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해밍웨이의 진실, 도피주의, 아이러니, 삶과 죽음의 순환, 제도의 한계, 정체성의 분열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무기여 잘 있거라의 서사와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위기의 남성성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전쟁의 맥락에서 남성성의 도전과 복잡성을 탐구합니다. 이 소설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이상과 전쟁이 그 이상을 파괴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여 프레데릭과 같은 등장인물들이 그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평가하도록 합니다. 관료주의의 비인간화 효과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특히 군대 내에서 관료제의 비인간적인 영향을 묘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독단적인 규칙, 비효율, 비인간적인 대우에 직면하며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 개별 기관과 자율성의 상실을 강조합니다. 해밍웨이의 코드 히어로의 사용. A 굿바이 투 암즈는 해밍웨이의 트레이드 마크인 코드 히어로의 전형인 명예, 인내, 그리고 압박 속에서 은혜의 개인적인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코드 히어로로서 프레데릭은 전쟁의 도전을 금욕과 개인적인 진실성으로 항해합니다. 인맥의 취약성 탐구. 이 소설은 특히 전쟁과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관계의 취약한 본질을 탐구합니다. 프레데릭과 캐서린의 연애는 도전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불안정한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취약성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언론과 사회의 전쟁 낭만화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언론과 대중문화에서 전쟁이 낭만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을 비판합니다. 그는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강조하며 이상화된 이야기에 도전하고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폭로합니다. 전쟁의 여파의 표현. 이 소설은 전쟁의 여파와 그 여파로 삶을 재건하려는 개인들이 직면한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육체적, 감정적으로 지속되는 상처와 전후 세계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어려움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은 해밍웨이의 남성성, 관료주의, 낭만화된 전쟁, 그리고 전후 존재의 도전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면서 무기여 안녕의 주제 탐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환멸의 개념 탐구. 해밍웨이는 환멸과 산산이 부서진 환상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전쟁의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이상과 제도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경험하며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기술의 비인간화 효과에 대한 비판. 그 소설은 전장에서 기술의 비인간적인 효과를 비판합니다. 해밍웨이는 기계화된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을 묘사하며 기술 발전에 직면하여 인간성과 개인적인 연결을 잇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 경험에서 자연의 역할에 대한 고찰.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자연을 배경으로 삼아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자연 환경은 전쟁의 혼란과 파괴의 대조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아름다움과 휴식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애국심의 복잡성 표현. 그 소설은 애국심의 복잡성과 모순을 고찰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충성심의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의 충성심과 더 넓은 국가 정체성 사이의 긴장감을 탐구합니다. 내러티브 구조의 사용.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래시백과 단편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합한 비선형 서술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기억의 파편화된 본질과 전쟁의 분열을 반영합니다. 희생의 개념 고찰. 해밍웨이는 전쟁에서 희생의 개념과 그것의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개인적인 희생을 하며 도덕적 딜레마와 그러한 결정의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해밍웨이의 환멸, 기술, 애국심, 희생, 그리고 인간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비판을 조명하면서 무기여 안녕의 주제 탐구에 더 깊이와 복잡성을 더합니다. 기억의 본질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성찰. 해밍웨이는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와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억과 스토리텔링의 역할을 고려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종종 과거의 사건들을 반성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생존의 주제 탐구. 이 소설은 생존 본능과 개인이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는 길을 조사합니다. 특히 프레데릭은 생존 욕구와 전시에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와 씨름합니다. 전쟁의 마비 효과의 표현.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자아 감각에 대한 전쟁의 마비 효과를 묘사합니다. 폭력과 상실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등장인물들을 주변 환경에 둔감하게 만들고 감정적인 이탈감을 만듭니다.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대한 비판. 해밍웨이는 특히 성역할과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도전합니다. 이 소설은 전통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현상에 도전하는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자연에서 상징성의 사용. 해밍웨이는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자연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을 사용합니다. 풍경, 날씨, 그리고 자연적인 요소들은 그들의 내면 상태와 소설의 더 넓은 주제를 반영하면서 등장인물들의 경험에 대한 은유로 작용합니다. 귀향 개념 탐구. 이 소설은 귀향의 개념과 전쟁에서 돌아온 개인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검토합니다. 사회의 재통합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조정의 어려움과 트라우마의 잔재를 파헤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기억, 생존, 전쟁의 마비 효과, 사회적 기대, 상징성,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복잡성에 대한 해밍웨이의 성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무기여 잘 있거라의 이야기와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순수 상실의 탐구.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 특히 프레드릭 헨리가 전쟁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경험한 순수함의 상실을 탐구합니다. 이 소설은 폭력과 고통 앞에서 이상주의의 파괴와 젊은 순수성의 침식을 묘사합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의 역할에 대한 고찰. 해밍웨이는 특히 인간의 경험과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의사소통의 한계와 도전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종종 전쟁과 사랑의 복잡성을 표현하는데 내재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사회적 계급적 분열에 대한 비판. 이 소설은 전시에 지속되는 사회적 계급적 분열을 비판합니다. 해밍웨이는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이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장교와 사병 사이의 격차를 드러냅니다. 순수함과 이상주의에 대한 전쟁의 영향의 표현.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의 순수함과 이상주의에 대한 전쟁의 부식적인 영향을 묘사합니다. 전쟁은 그들의 순진함을 벗겨내고 폭력, 죽음, 배신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자기 발견의 주제 탐구.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 욕망, 그리고 신념과 씨름하면서 자아 발견의 주제를 탐구합니다.
특히 프레드릭은 전쟁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맞서면서 자기 탐구와 개인적 성장의 여정을 거칩니다. 여유롭고 간결한 산문의 사용. 단순함과 말의 경제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해밍웨이의 문체는 소설의 영향에 기여합니다. 그의 여분의 산문은 감정적인 강렬함의 순간을 허용하고 독자의 해석과 텍스트에 대한 참여를 위한 공간을 남깁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무기여 안녕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욱 강화하여 순수성의 상실, 언어, 사회적 분열 이상에 대한 전쟁의 영향, 자기 발견, 그리고 그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공포 앞에서의 용기 개념 고찰. 해밍웨이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용기와 용기에 대한 생각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맞서고 인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습니다. 전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비인간화 효과에 대한 비판. 이 소설은 전쟁의 비인간적인 효과를 묘사하며 개성, 연민, 그리고 공감의 상실을 강조합니다. 그 캐릭터들은 그들을 둘러싼 폭력과 혼란 앞에서 그들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전쟁이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의 표현. 해밍웨이는 전쟁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합니다. 분쟁으로 인한 파괴와 황폐화는 세계의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 모두에 대한 전쟁의 광범위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사회 환멸의 주제 탐구. 해밍웨이는 등장인물들이 사회 제도와 규범의 환멸을 느끼는 것을 파헤칩니다. 전쟁은 이러한 기관들의 결정과 실패를 드러내며 등장인물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낭만화에 대한 비판. 그 소설은 전쟁에서의 죽음과 순교의 낭만화를 비판합니다. 해밍웨이는 종종 전쟁 이야기와 관련된 낭만화된 개념에 대항하여 영웅주의나 영광이 없는 비극적이고 무의미한 사건으로 죽음을 제시합니다. 시간의 본질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성찰. 해밍웨이는 시간의 덧없음과 인간 경험의 덧없음을 되돌아봅니다. 등장인물들은 행복의 순간들의 간결함과 거침없는 시간의 흐름과 씨름하며 소설의 주제에 가슴 아픈 층을 더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측면들은 해밍웨이의 용기에 대한 탐구, 전쟁의 비인간화 효과, 자연 세계에 대한 영향 환멸, 낭만화된 죽음에 대한 비판, 시간의 사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무기여 안녕의 서사와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실제로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안녕은 그 시대의 문학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순수 캐논. 소설이 영향을 미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러티브 스타일과 언어. 간결하고 간결한 산문과 직설적인 것이 특징인 해밍웨이의 독특한 문체는 문학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 당시 문학에 만연했던 화려하고 장황한 스타일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벗겨지고 경제적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 스타일은 해밍웨이 작품의 특징이 되었고 문학의 모더니즘 운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현실적 묘사. 무기여 잘 있거라는 영웅주의와 애국심에 대한 낭만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전쟁의 사실적인 묘사를 제공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전투의 냉혹한 현실, 전장의 황폐함, 그리고 등장인물들에게 가해진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피해를 묘사했습니다. 이 정직한 전쟁 묘사는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무력 충돌의 가혹한 현실을 포착하려는 이후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재론적 주제의 탐구. 해밍웨이가 소설 속에서 삶의 의미, 고통 앞에 놓인 인간의 상태, 목적을 찾는 것과 같은 실존적 주제에 대한 탐구는 문학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존주의적 관심사에 대한 그의 연구는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문학에서 더 넓은 실존주의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도전적인 사회규범. 사회규범과 제도, 예를 들어 군대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소설의 비판은 그 시대의 현상에 도전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복잡하고 결함이 있는 인물들을 묘사한 것은 성별, 사회구조, 개인에 대한 전쟁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전적 요소의 사용. 해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1차 세계대전에서 구급차 운전사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전적 요소의 통합은 그 이야기에 진실성을 주었고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적인 인지도와 찬사. 무기여 잘 있거라는 1929년 출판과 동시에 광범위한
국제적 성공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해밍웨이를 당대에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것의 성공은 해밍웨이의 주요 문학적 인물로서의 명성에 기여했고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주제 탐구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안녕은 그 시대의 문학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서술 기법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 규범에 도전했으며 더 넓은 문학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그것의 지속적인 유산은 독자들과 작가들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의 묘사. 무기여 안녕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등장한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잃어버린 세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종종 보여집니다. 해밍웨이의 환멸, 목적 없음, 의미 찾기는 전쟁의 여파와 변화하는 사회 지형과 씨름하는 세대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전쟁 문헌에 미치는 영향. 해밍웨이의 전쟁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이후의 전쟁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라우마, 환멸, 그리고 갈등의 인적 비용에 대한 그의 묘사는 전쟁 이야기가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고 주제에 대한 더 섬세하고 정직한 탐구를 장려했습니다. 문학에 대한 문체론적 영향. 간결하고 단순하며 간결한 대화의 사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해밍웨이의 독특한 문체는 문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도함이 없는 그의 여분의 산문은 그의 간결하고 직접적인 접근법을 모방하려고 했던 세대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상실의 고찰. 이 소설의 사랑과 상실에 대한 탐구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취약성에 대한 묘사는 이후의 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과 상실의 얽힘에 대한 해밍웨이의 가슴 아픈 묘사는 인간의 상태와 인간관계의 감정적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정체성과 자아 발견의 주제 탐구. 해밍웨이의 정체성과 자기 발견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고찰은 변화하는 세상을 항해하고 전통적인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종종 역경에 직면한 그의 등장인물들의 자아 발견 여행은 개인 정체성의 복잡성을 파헤친 후속 작품들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문학적 유산과 영향. 해밍웨이의 무기여 안녕의 성공은 20세기의 주요 문학인으로서의 그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문학적 기교, 주제적 깊이, 그리고 감정적 공명의 혼합은 후대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점들은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읽거라가 문학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쟁 문학, 글쓰기 스타일, 주제 탐구, 인간관계와 개인적 정체성의 묘사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해밍웨이 영웅의 표현. 무기여 안녕에서 프레데릭 헨리의 캐릭터는 해밍웨이가 그의 작품에서 대중화시킨 캐릭터 원형인 해밍웨이 영웅의 특징을 구체화합니다. 해밍웨이 영웅은 종종 용기와 위험으로 역경에 직면하면서 압박 속에서 우아함을 보여주는 근육적이고 탄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원형은 문학에서 주인공들의 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다음 세대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문학에 미친 영향.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읽거라 에서의 전쟁 묘사는 전쟁 문학의 장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물리적, 감정적 현실과 군인들이 직면한 인간의 경험과 딜레마에 대한 그의 사실적 묘사는 이후 전쟁 소설의 기준이 되었고 전시 경험의 원숙함과 진정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인칭 내레이션의 선구적인 사용. 해밍웨이가 무기여 잘 읽거라에서 1인칭 서술을 사용한 것은 획기적이었고 문학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레드릭 헨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해밍웨이는 소설의 서술 기법에 영향을 미치는 친밀감과 즉각성을 만들면서 독자들을 캐릭터의 생각, 감정, 그리고 경험에 몰입시켰습니다. 존재론적 주제의 탐구.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읽거라에서 실존적 주제에 대한 탐구는 문학 사회, 특히 모더니즘 문학의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삶의 의미, 죽음의 필연성,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한 투쟁에 대한 그의 고찰은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실존적 관심사를 파헤친 이후의 작품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전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 소설의 전쟁에 대한 비판과 그 파괴적인 결과는 반전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잔인함, 허무함, 그리고 비인간적인 효과에 대한
해밍웨이의 거침없는 묘사는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민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무력 충돌의 참상에 대한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글로벌 리셉션 및 인지도. 무기여 잘 있거라는 국제적인 찬사를 얻었고 널리 읽히고 토론되었으며 해밍웨이의 저명한 문학인으로서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그것의 성공은 해밍웨이의 작품들을 더 많은 청중들에게 소개했고 문학적 대화를 형성하고 해밍웨이를 그의 시대의 선도적인 목소리로 확립하면서 전 세계의 독자들과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점들은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안녕이 문학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해밍웨이 영웅 원형의 묘사, 전쟁 문학과 서사 기법에 대한 영향, 실존적 주제의 탐구, 반전 운동에 대한 영향, 그리고 세계적인 수용과 인식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